자, 문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원천 징수입니다. 자료는 4월 급여 자료입니다. 중도 퇴사자예요. 퇴사했다는 거죠.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생산부 민성경의 4월분 급여 자료다. 1. 생산부 민성경은 2019년 4월 25일에 퇴직하였다. 중도 퇴사자 정산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외에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문제 풀기, 그러니까 이게 풀이 해설하기 전에 보니까 다 입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여 지급일은 해당 월 25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는 여기 적혀져 있어요. 여기에 건강보험, 여기에 보시면은 이걸 입력해야지 자동으로 요일에 나와요. 이거를 입력해야지 자동으로 요일에 나와요. 그래서 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당사는 반기별 원천 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납부 대상자가 아니면은 이 뜻은 뭐냐면은 반기별이라고 따지면은 원래 1월에 신고하고 7월에 이렇게 신고해요. 6개월분 한꺼번에. 그래서 이거는 그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7월에 한무디 못 와가지고 그 신고를 안 한다고요. 신고를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하냐, 매월 신고 대상자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반기별 원천징수 납세 대상자라고 하면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급여대장만 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반기별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작성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민성경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자, 여기에 사원 등록에 퇴사일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떠요. 중퇴자 연말정산이. 이거 입력 안 하면 안 떠요. 계속 근로자라 보기 때문에. 2019년 4월 25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파란색으로 여기에 글자가 파란색을 뜹니다. 파란색으로. 민성경 파란색을 떠요. 파란색으로. 자, 끝났죠. 자, 평가 문제 두 번째. 4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퇴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퇴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구분 1 급여로 선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갑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당 등록을 먼저 봐야 돼요. 이걸 먼저 쳐버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버리면은 이 수당 등록이 안 떠요. 그래서 이거를 없는 것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입력하는 거고. 자, 하기 전에 일단 먼저 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에 수당 공제 등록에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여기에 적혀진 지금 수당 항목을 먼저 봐야 돼요. 수당 항목에 여기에 다 입력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자, 기본급. 그 다음에 기본급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직책수당. 그 다음에 연장근로 수당. 그 다음에 가족수당, 월차수당,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지금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게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없어요.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판단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비과세로 봅니다. 무조건 비과세로 보면 돼요. 이런 얘기가 없으면은. 근데 얘기가 있으면은 판단해야 되고 얘기가 없으면은 비과세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구분은 아까 급여로 한다 했으니까 4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은.
자, 임성경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여기 저기 자료에 적혀진 금액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급, 직책수당,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 190만원, 그러니까 1900, 2500만원 이하, 이 두 개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민성경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900 월정액 급여부터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근로수당은 20만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 그 다음에 월자수당,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아까 4대 보험은 프로그램에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를 하니까 요렇게 다 뜹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 46,320원, 2,950원 이렇게 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연말정산이라고 뜹니다. 중퇴자 프로그램에서는 다 입력하면 연말정산이 이게 떠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모르고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모르고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도 퇴사자 정산,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요 금액만큼은 이제 중퇴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이 금액만큼은 이제 도로 환급을 받는다 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반영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그 중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넣어야 될 건 없어요. 이직하거나 아니면은 내년 5월달에 이제 소득세 하청신고할 때 그때 연말정산 자료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안 넣고 그냥 반영만 시켜주면 됩니다. 중퇴자는. 자, 그래가 보면은 소득세 마이너스 51,900원하고 지방소득세 5,18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확인하고 이제 뭐 마감해도 되고 뭐 그냥 넘어가 됩니다. 시험은 뭐 그냥 넘어가도 돼요. 마감 안 해도 돼요. 자, 그래갖고 마지막 평가 문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월 기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기속기간하고 지급기간 요걸 잘 봐야 돼요. 자, 기속기간은 뭐냐면은 이제 소득기간, 그러니까 즉 근무기간이라고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무기간, 그러니까 즉 4월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에 대한 급여, 이게 기속기간을 의미해요. 지급기간은 뭐냐면은 내가 월급 준 날을 의미해요. 월급 준 날. 대체로 월급 준 날은 다음 달 5일, 10일, 15일, 뭐 20일, 25일 이렇게 줘요. 월급 준 날. 근데 여기는 4월 2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속도 역시 4월 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틀려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속기간과 지급기간을 정확하게 알아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중퇴자 해가지고 A02번 마이너스 51,900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확인하면은 전부 다 8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